자, 여러분 이제 1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인데 이건 되게 많이 맞추셨습니다. 13번은 96%. 거의 다 맞추셨는데 이거는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이거죠. 이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과 규모는 1만 주자 상생해봐.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산업지역, 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업지역만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지역은 그것의 한 10배 정도,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대신에 이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곳으로 초등학교가 있고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과 같다는 거. 그래서 답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공업지역이 얼마죠?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14번 문제도 상난이도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건 뭐 많이 틀렸어요. 29%니까 정답률이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1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도시 시장과 시도시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제 이거 안 속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 거 맞죠? 비용에 관한 내용 나올 때는 국장 아니고 행장. 그리고 2번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뭐한다?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거 맞죠? 3번 시행자가 기반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그때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의 추가 비용은 최초 실시계획 인가 시에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경우일 때는 우리가 어차피 외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전문적이 나올 때는 이걸 가지고 보통 장난은 잘 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과할 수 없다. 맞아요. 4번 지정권자로부터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가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줍니다.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5번을 보시면 시행자가 누구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이나 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 중에 있는데 제가 했죠. 전문적인 부분이 나올 때는 이건 보통 숫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건 보통 답을 안 만들더라. 그럼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4번을 가지고 답을 만듭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20일 이내. 답은 4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는 외우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일 때 이게 답이 된다는 정도, 그 개념 정도만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정확하게 50%를 맞추셨습니다. 50%. 반 정도인데 그럼 반 정도가 틀렸다는 얘기죠.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그러면 대지에 대한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란 얘기가 나오면 이건 환지죠. 수용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틀렸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아니고 환지 방식. 2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공공사업 시행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무슨 방식에서? 환지 방식에서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환지, 원래 기존에 환지 방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뭐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변경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수용 방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가격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땅의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정하고 난 뒤에 거의 다가 뭐죠? 수용으로 원래 하고자 했다가도 환지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었는데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있는 예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총 3가지가 있잖아요. 수용 방식을 뭐로? 환지 방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수용 방식을 뭐로? 혼용 방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혼용 방식을 뭐로? 환지 방식으로. 케이스가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도 수용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것만 보시면 되고 이건 답이 3번이죠. 바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하나 잘못 나왔네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프린트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정권자는 의미가 없어요. 시행자이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행자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다가 맞는 거죠. 없다가. 그렇죠? 없다. 문제 보면 없다고 돼 있죠? 이게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여러분들 모든 신청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합니까? 아니죠.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자는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부문이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 선정된 자 아니면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만 직접 사용하는 자한테만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신청자 아니에요. 5번 조성 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답은 3번. 자, 16번 문제인데요. 16번 문제는 틀리라고 내면은 상문제입니다. 상문제. 되게 많이 틀렸어요. 16문제는 21%입니다. 정답률이. 당연히 틀리라고 내 문제인데 틀려주시는 건 좋습니다. 이거는 보고 넘기시면 돼요. 그냥 보고 넘겨주세요. 자, 보시면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시행자가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시행자가 건축물 등 장애물을 이전하려고 해요. 그럴 때 그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미리 알려야 한다. 그럴싸하거든요. 아니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알리는 게 아니고 그걸 점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야죠. 답은 1번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나머지 쭉 보시면 돼요. 공공사업 시행자는 순환개발을 위한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사항의 범위에서 토지 사용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를 사용하는 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까지 새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그 위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공급 또는 뭐 할 수 있다? 분양할 수는 없다.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요.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많이 얘기했던 거죠. 5번.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일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왜냐? 지금 뭐가 없는가요? 수익을 할 자가 지금 없게 된 거예요. 없게 된 토지나 해당 부분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누가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정지 처분이 있는 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한 날까지 시행자가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시행자가 관리한다는 거.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반 정도 맞추셨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맞추셨어야 되는데 환지 방식 적용 지역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겁니다. 일단은 기억.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맞죠? 그 외에도 60%까지 되고 하는 거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조건이 없이 일반적인 경우니까. 니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환지 부지정. 근데 다만 그때 해당 토지에 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당연히 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맞고 디귿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지 중에서 일부를요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근데 디귿 리얼 자체를 보시면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이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요 평가할 때에 토지평가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후에 그리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도록 돼요. 거꾸로 됐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하고 난 뒤에 그것에 관해서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야지 심의를 하고 난 뒤에 그걸 평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리얼이 틀린 거죠. 그 다음 미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며칠?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익숙해지면 맞는 거죠. 답은 리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청산검에 관한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되게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틀리라고 함정을 판 거죠. 어떻게 보면 동그라미 1번인데 그러니까 아마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면서 모르는 건 5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5번을 답을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막 몰라가지고 이거들 뭐죠? 야, 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입니다. 그 과부족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과부족분은 종전 토지 및 환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과부족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 주는 수밖에 없고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있는데 할 수 있다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선택이죠. 근데 이거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거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구별하는 개념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무조건 다 하여야 한다를 외워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청산검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하는 건 맞고요. 다만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나 과소 토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언제?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4번, 청산금은 일괄 징수 또는 일괄 교부가 원칙이지만 청산금액의 규약이나 정관 또는 시행 규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는 것. 5번, 청산금을 받은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7%가 맞추셨습니다.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이 문제는 다른 거 다 외우시는 거 아니고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이 답인데요.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자 한 명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사감사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1번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데는 전부 다 이사감사 다 둡니다. 감사는 안 둘 수 없죠. 근데 추진위원회는 뭘 쓰지 않냐면 이사를 두지 않습니다. 그럼 추진위원장 한 명과 감사를 두어야 된다. 답은 1번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 뭐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 6개월 외우고 30일 외우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요. 추진위원회에서는 이거 하나 1번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그냥 읽어주세요. 20번 문제 많이 맞추셨습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거니까 1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이 동의한 자만 조합 보는 거 맞죠? 오케이, 맞네요. 조합이 정관의 내용 중 조합은 원래 정관을 뭐 할 때, 변경할 때는 조합은 가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조합원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조합은 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가반수가 말고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합은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 이게 틀렸죠?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몇 명? 3명이죠, 3명.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는 1, 3위 감사. 1, 3위 감사. 1명 이상에서 3명 이하 이렇게 되죠. 그렇죠? D가 틀렸고. 그 다음에 리얼.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에 그 퇴임이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했던 행위 있죠. 없어지나요? 아니요. 효력을 잃지 아니합니다. 맞네요. 그 다음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에 될 수 없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조합원의 임원, 이사하고 감사는 될 수 없다. 그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언하고 디귿을 뺀 기역, 리얼, 미연. 기역, 리얼, 미연.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21번 문제인데 21번 문제도 많이 틀렸습니다. 33%의 정답률이.
21번 문제는 솔직히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디서 많이 속아 넘어갔냐면 틀린 건데 1번은 당연히 여러분들 뭐 지상권자 제외하는 거 아실 거고 분양 하게 될 때 그때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은 조합원의 전원 동의를 받으면 관리처분 기준을 따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답은 3번이 되는데 여기입니다. 제가 분양 신청의 대가는 누구? 362, 3, 6, 2. 그죠? 30일, 60일, 그리고 20일, 362. 그러면 30일 이상, 60일 이내. 30일 이상과 60일 이내가 되는데 60일 이내라 그러면 20일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60일 이내라고만 쓰면 안 돼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30일 이상, 60일 이내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건 맞죠. 4번 종전 토지의 지상권자는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 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으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배운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에서 당황하게 되면 3번에 답이 없다. 3번이 맞다 생각하면 5번을 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이거는 상난이도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외우지 마시고 참고적으로 보세요. 일단 해설해 보시면 기업,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는 33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디귿, 시장, 군수 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거도 33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있죠. 이 경우는 11입니다. 11. 1년 이하 1천만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죠. 됐죠? 그 다음 2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설명은 틀립니다. 23번 문제는 많이 맞추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의외로 정답률이 21%밖에 안 돼요. 되게 많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많이 틀렸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5번이에요. 5번. 5번은 제발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중상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거 이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거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에 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전 고시일부터 5년간이 아니고 이전 고시일 다음 날입니다. 답은 5번이에요. 이거 정말 좀. 그러니까 이거 5년간만 생각하고 앞에 걸 모르고 넘어갔을 때 이 문제 나왔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전 고시일부터가 아니고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 나머지는 다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24번. 24번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건 29% 정답률이. 이건 틀리는 건 당연한 얘기 중에 하나죠. 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건데 틀리라고 낸 문제. 그렇죠? 그럼 1번 보시면 시장 군수 등은 이거죠. 시장 군수 등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아니고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군수 등이 만약에 동그라미 1번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고 끝난 다음 날.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3번,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그라미 1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0일이 아니고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시행자에 통보. 그러니까 이런 거 못 외워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보고.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4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 한번 했던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재개발 사업 나오고 토지 등 소유자, 이건 재개발뿐만 아니고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 나오면 무조건 4분의 3이죠. 그리고 토지 면적은 2분의 1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지정개발자, 답은 5번인데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죠. 그 다음에 39번 문제, 농지법입니다. 39번 넘어가서 보실게요. 농지법령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답률이 46%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이거잖아요. 국상이나 한국 농어촌의 합병 분할 시, 기억나세요? 국상이나 농어촌 합병 분할 시. 그러면 국상일 경우에는 다르게 낼 필요 없고 농어촌도 다르게 할 게 없고 시효의 완성도 시할 게 없는데 합병하고 분할해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농지증 발급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는 거는 국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 상소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취득. 근데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이제 합병하는 거예요. 합병으로 농지 취득을. 그러니까 농업법인 법인이 농지 취득을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개 합치니까 당연히 뭐죠? 별도로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 데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합치는 게 아니고 공유 농지를 합치는 게 아니고 공유 농지는 같이 공유하고 있다가 나누어지는 거지. 그렇죠? 같이 가지고 있는 뭘 또 같이 가져요. 그러니까 공유 농지의 분할에 따라서 농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걸 미리 농지증 발급을 해서 했다고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다 해서 다시 농지증 발급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할은 공유 농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만 기억하다가 이 앞에가 뭔지를 잘 몰라서 한 번 정도 확인해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합병이 아니고 공유 농지가 나오면 분할이죠.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9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만 모두 고른 것은, 일단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자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도 농지 변경 허가 받아야 돼요. 그죠?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거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물어봤으니까 이거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니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를 협의를 거쳐서 전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아도 돼요. 국토개혁이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치잖아요. 또는 아예 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이게 처음부터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다른 걸로 바꿨다가 다시 원 상태로 복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굳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언은 우리 암기장 21번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미음은 암기장에는 없어요. 참고적으로 보셔야 돼요.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니은, 디귿, 리얼, 미음이 됩니다. 답은. 됐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개발법, 정비법, 그리고 농지법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 부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들어가도록 할게요.